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26% 상승.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죠. 네, 매도자는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봐야죠. 네, 주봉을 봤더니, 주봉은 또 상단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월봉은 끌어올리고 주봉은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둘이 의도가 달라요. 월봉은 하단선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형태고 반대로 주봉은 상단선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는 분은 매도, 월봉을 보시는 분은 매수. 예,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주봉은 고가를 내주면 매도가 지는 거고 반대로 저가를 붕괴하면 매도가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보면 매도도 살아있고 매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는 전봉 고가의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다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이 하나 있는데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315.05 T5 04 그러니까 315.04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있는 상단선은 T4 311.64입니다. 그러니까 311.64 위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 아래에 있는 값이에요. 이 값이 월봉으로는 하단선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14.20 여기가 하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314.20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15 이 라인은 매도하기에 적합한 라인이고요. 네, 요 값은 공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314.2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가져가시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좀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거죠. 혹시나 매도를 하시더라도 비중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비중을 높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저 같은 매도자는 상단선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서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가를 깨면 이제 반대로 홀딩하기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는 이제 저가를 깨면 이번 주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하단선의 위치는 P3이니까 주봉을 보고 매수한다 그러면 이제 309.84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월봉은 이미 하단선 아래니까 주봉의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봉은 매수 매도 둘 다 아닙니다. 오늘은 매수 매도 둘 다 아니에요. 고가를 넘었잖아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한 313.4 T4 313.44 위로는 올라가야 매도가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저가 아래 있으니까 일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일봉은 매수 전략이 없죠.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월봉이고 월봉을 활용하시되 이번 주 저가,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선물도 똑같죠. 아직도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받치고 그 구조라는 거예요. 예,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단선의 위치는 T4는 313.38이고 T5는 316.60이니까 공격적으로 갈 거냐 보수적으로 갈 거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봉은 고가 넘었고 저가를 지킬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 T4 314.37 위에서 일봉은 매도가 가능하고 매수는 P4니까 310.29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한참 빠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저가를 깼나요? 저가 2300
83.76 깬 것 같죠? 이거 현재로 보면은 네,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여기는 하단선까지 안 간 게 좀 특징이에요. 네, 다른 봉은 선물은 꽤 많이 갔고 코스피 200도 어느 정도는 갔는데 코스피는 반응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움직일 거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좀 덜해요. 네, 여기 주봉 상단선에 걸려 있죠. 이 이야기는 다 해드렸어요. T4 2402, 그러니까 2402 위로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상단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T5는 2426 정도. 매수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와, 뭐 코스피는 뭐 아래 위로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한참 올라도 되는데. T3 2410까지 올라도 되고요. 반대로 하단선은 저가를 깨도 돼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봉으로는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돼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매수, 주봉으로 보면 매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봉을 보고 매도를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반대로 월봉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다른 거지 봉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 지난주 고가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되고, 월봉을 보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죠. 근데 매수가는 없어요. 주봉은 매도가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주봉이나 일봉은 매수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아직 하단선 안 찍었어요. 하단선 안 찍었다. 주봉은 무너졌습니다. 그죠? 주봉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매수 없어. 이게 양봉이 나야 다음 주에 매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다.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는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 다시 반등을 하든 어쨌든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월봉은 하단선까지 안 갔고 주봉은 저가를 깼고 일봉도 저가를 깼으니까 월봉의 하단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 자금의 흐름이죠. 자금의 흐름 보겠습니다. 개인이 1539억을 팔고 외국인이 96억을 팔고 기관이 1643억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1434억을 사고 있으니까 누적으로 매도가 804억이었거든요. 잠깐만요. 804억이 아니라 월물 바뀌었죠? 월물 바뀌어서 누적으로 266억이 매도했는데 오늘 매수하고 있으니까 누적으로는 매수로 바뀌고 있어요. 1219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애매모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은 지금 외국인이 매도, 그 다음에 개인은 매수예요. 아직까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상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이 현물을 드립다 매도하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야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가는 건데 외국인이 현물을 또 안 사니까 외국인은 현물도 안 사고 선물도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태라 외국인은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야. 돈으로 보면. 그리고 현물도 아직은 뚜렷하게 1조 원대를 넘는 흐름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지금 그 주봉의 하락세와 월봉의 상승세, 그죠?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고 주봉은 상단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주봉 보고 매도할 건지 월봉 보고 매수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단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이번 주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